안녕하세요. 시니어 라디오 행복연금입니다. 아직 낮은 여름이지만 아침 저녁은 가을의 초입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환절기에는 우리 몸이 변화에 적응하느라 평소보다 더 피곤하고 무기력해지기 쉽습니다. 그럴 땐 무리하지 마시고 잠깐이라도 따뜻한 햇살 아래 나가보세요. 10분만 햇볕을 쬐어도 우리 몸은 비타민 D를 만들어내고 마음도 한결 밝아진답니다. 오늘은 참 특별한 세 분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치매라는 무거운 현실 속에서도 사랑의 진짜 의미를 발견한 분의 이야기, 작은 자존심 때문에 소중한 인연을 놓칠 뻔했던 분의 깨달음, 그리고 바느질 한 땀 한 땀으로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간 분의 따뜻한 여정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혹시 들으시면서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하는 순간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분께 큰 위로와 용기가 될 테니까요. 그럼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2세의 청취자입니다. 몇 년 전부터 저희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요. 처음엔 단순히 깜빡깜빡 하는 정도라고 생각했죠. 나이 들면 다들 이러는 거 아니야?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더라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순간은 어머니가 저를 못 알아보시던 날이었어요. 평생 제 이름을 가장 많이 불러주셨던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제 얼굴을 빤히 보시더니 누구세요?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매일매일이 전쟁 같았습니다. 같은 질문을 수십 번 반복하시고 밤낮이 바뀌어서 새벽에 나가시려고 하시고 제가 지쳐갈 때쯤 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너는 참 따뜻하구나. 우리 딸 같아. 그 말을 듣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기억은 잃으셨지만 제가 드리는 사랑의 온기는 여전히 느끼고 계셨던 거죠. 그날 깨달았어요. 사랑이란 기억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 깊숙한 곳에서 흘러나오는 거라는 걸요. 지금도 어머니는 제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시지만 제가 옆에 있으면 안심하시고 웃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네. 사연자분 정말 고생 많으셨겠어요. 들으면서 제 눈가도 촉촉해지는 것 같아요. 치매라는 병은 참 잔인한 병인 것 같아요. 평생의 기억을 조금씩 지워나가니까요. 하지만 발견하신 진실이 정말 소중한 것 같습니다. 기억은 머릿속에 있지만 사랑은 가슴속에 있다는 것 말이에요. 저도 생각해보니 어머니 품에 안겨있을 때의 그 따뜻함, 손을 잡아주실 때의 그 안전함은 머리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이 기억하는 것 같거든요. 사연자님 어머님께서도 분명히 그 깊은 곳에서는 딸의 사랑을 느끼고 계실 거예요. 혹시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부모님이나 가족들 돌보며 비슷한 마음을 느끼는 분이 계신가요? 힘들고 외로운 순간도 있으셨을 테고 또 예상치 못한 깨달음을 얻으신 순간도 있으셨을 텐데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될 것 같아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함께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9세의 청취자입니다. 저에게는 참 부끄러운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몇 달 전 일인데요. 평소 자주 가던 노인정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날도 어김없이 장기를 두고 있었는데 제가 잠깐 딴 생각을 하다가 말을 잘못 놓았나 봐요. 그런데 상대방이 갑자기 화를 내시면서 일부러 속임수 쓰는 거 아니야? 라고 큰 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실수한 것 같은데요? 라고 설명을 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분이 계속 나이 먹고 이런 짓을 하냐며 모욕적인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 속에서 불이 확 올라왔어요.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싶어서 저도 결국 목소리를 높이게 되었고요. 결국엔 주변 사람들까지 끼어들면서 노인정이 아수라장이 됐어요. 누군가는 제 편을, 누군가는 상대방 편을 들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험악해졌죠. 결국 저는 그날 이후로 노인정에 발을 끊었어요. 한 달쯤 지나고 나서야 정신이 들더라고요. 정말 사소한 장기 한 수 때문에 10년 넘게 만나던 동네 어르신들과 멀어지게 된 거예요. 그때 생각해보니 그분도 그날 컨디션이 안 좋으셨을 수도 있고 저도 좀 더 이해하려고 노력했으면 됐을 텐데 지금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지만요. 나이 들수록 외로움이 깊어지는데 정작 함께할 사람들과 더 쉽게 다투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뭐 저런 일로 하며 웃어 넘겼을 일들이 이제는 자존심 문제가 되어버리더라고요. 네, 솔직한 고백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죠. 나이가 들수록 더 지혜로워져야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젊을 때는 어차피 앞으로도 만날 일이 많으니까 하면서 쉽게 넘어갔던 일들이 나이 들면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하면서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정호님이 깨달으신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노년에는 함께할 사람이 더 소중한데 자존심 때문에 그 소중한 인연들을 놓치게 된다는 거 말이에요. 혹시 다시 그 노인정에 가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먼저 다가가서 그날 제가 좀 흥분했네요 라고 한마디만 해도 상대방의 마음을 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존심을 구부리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보다 더 큰 걸 얻을 수 있잖아요. 우리 청취자분들은 어떠신가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작은 오해나 말다툼 때문에 소중한 사람과 멀어진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었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네, 이제 벌써 마지막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6세의 청취자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3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어요. 50년을 함께 산 동반자를 잃고 나니 정말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죠. 아침에 눈을 떠도 오늘 뭘 하며 살지 싶고 밥을 해도 혼자 먹기가 그렇게 서글프더라고요. 몇 달을 그렇게 멍하니 지내다가 어느 날 창고를 정리하다가 오래된 재봉틀을 발견했어요. 젊었을 때 아이들 옷에 입히려고 밤마다 돌리던 그 재봉틀이었죠. 한참을 쳐다보다가 문득 그래, 이거라도 해보자 싶어서 꺼내놨어요. 처음에는 뭘 만들지도 모르고 그냥 천을 이리저리 재봤어요. 바늘이 천을 뚫고 지나가는 딱딱 소리가 참 오랜만이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소리가 제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거예요. 마치 찢어진 제 마음을 바늘로 꿰매고 있는 것 같았어요. 첫 번째로 만든 건 작은 파우치였어요. 삐뚤빼뚤하고 솜씨가 예전 같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 손으로 뭔가를 완성했다는 뿌듯함이 있었죠. 그 다음에는 손주 옷을 만들어 봤어요. 아이가 입을 것을 생각하며 정성스럽게 바느질하다 보니
아, 나도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동네 할머니들과 함께 모여서 바느질 모임을 만들었어요. 각자 자신만의 소품을 만들기도 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옷을 만들어서 기부를 하기도 해요. 바느질을 통해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무엇보다 다시 살아있는 느낌을 받게 되었어요. 남편이 떠난 빈자리는 여전히 크지만 이제는 그 빈자리를 슬픔으로만 채우진 않아요. 새로운 의미와 새로운 관계들로 천천히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네,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네요. 들으면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바느질이 단순히 옷감을 꿰매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꿰매는 일이었다니 정말 시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손으로 뭔가를 만들 때는 단순히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의 빈 공간도 함께 채워지는 것 같아요. 특히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셨다는 부분이 정말 인상 깊어요. 상실의 아픔 속에서도 다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아가셨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혼자만 간직하지 않고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더 큰 의미로 만들어졌고요. 요즘 상처를 치유한다는 것이 중요한 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사연자님께서는 정말 그것에 참된 의미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상처를 완전히 지우는 게 아니라 그 상처 위에 새로운 희망의 실을 꿰매어 나가는 것 말이에요. 혹시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작은 취미나 소일거리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찾으신 분이 계신가요? 그림 그리기, 정원 가꾸기, 글쓰기, 뭐든 좋아요. 어떤 것이 여러분께 위로가 되었는지 들려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다 보면 또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오늘 함께한 세 분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치매라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사랑의 본질을 깨달은 이야기, 자존심보다 소중한 게 무엇인지 깨달은 이야기, 그리고 상실의 아픔을 새로운 창조의 기쁨으로 승화시킨 이야기까지. 이 세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다면 이런 것 같아요. 모두 어려운 순간을 혼자 견디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머니와의 사랑을 통해서, 동료들과의 관계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바느질과 새로운 친구들을 통해서 각자의 답을 찾아가셨다고 생각되거든요. 결국 우리 인생의 진짜 보물은 관계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기억이 사라져도 남은 사람의 온기, 자존심을 내려놓고 얻는 진실한 우정, 혼자가 아닌 함께할 때 찾아오는 삶의 의미 말이에요. 혹시 오늘 방송을 들으면서 떠오른 분이 있으신가요? 오랫동안 안부를 묻지 못한 친구, 작은 다툼으로 멀어진 이웃, 아니면 고마운 마음을 전하지 못한 가족이요. 이 가을이 가기 전에 한 번쯤은 연락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언제든 들려주세요. 댓글로, 편지로, 어떤 방법이든 좋아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하루도 소중한 분들과 따뜻한 시간 보내세요.